안녕하세요. 제주 알마켓 유튜버 알리고입니다. 벌써 2021년도 12월 달이 됐습니다. 올 한 해 벌써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올 연말에 선물과 같은 그러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년도 제주 부동산에 대한 땅값과 집값을 전망하는 그런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영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 2022년도에 제주 부동산 시장 전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내용이 좀 깁니다. 내년도를 전망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제주도의 향후 10년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제주도의 토지 및 주택시장에 대한 과거 한 15년 정도에서부터 최근까지 시장을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2021년도 한 해를 맞이를 하면서 제주도의 토지와 주택시장의 현재 시점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현재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우리가 짚어봄으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내년뿐만이 아니고 향후 2030년까지 제주도의 미래 부동산을 전망하는 중요한 세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표가 첫 번째는 환경총량제, 두 번째로는 2030년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오늘 날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핵심 사업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제주도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주 부동산의 현재 특징,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우리가 제주 부동산에 대한 미래를 10년까지 내다볼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이 약간 길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내용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주도 토지의 최근 15년까지의 우리가 지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제주도 토지의 지가 지수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가 지수를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준점이 100인데 100보다 아래면 매수자, 물건이 많은 시장, 그러면 반대로 매수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바로 100 이하의 시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00 이상의 시장이라고 하면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0 이하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가 주도하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물건이 많았던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주도 토지 시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100 이하의 지수를 가졌던 시장이 2018년도까지가 100 이하의 지수를 가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매도할 물건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토지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토지를 자기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시는 이제 72 토지의 지가지수가 70%대를 계속 유지를 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저렴하게 우리가 살 수 있었던 시장이 바로 2006년부터 2014년도에 토지를 사신 분들이었다면 정말 저렴한 가격에 좋은 토지를 많이 갖고 계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2014년부터는 토지의 지가 지수가 80에서 86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는 양상을 2018년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에서 86까지 2014년에서 15년까지 6단계의 지수가 뛰었고요. 그 다음에 15년에서
6년도까지는 7단계로 떴습니다. 그래서 14년부터 토지 시장이 굉장히 매수자들이 굉장히 많이 진입했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4년 이전에 토지를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좋은 토지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살 수가 있었는데 2014년부터는 굉장히 매수자들이 선별적인 어떤 투자가 보였던 시장이 되겠고요. 2017년 중반기로 갈수록 매도자들이 우위 시장으로 간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시장의 매도자들이 이제 팔고 싶으면 팔고 팔지 않고 싶으면 팔지 않고 매도자들의 가격을 결정했던 시기는 2017년도 중반부터 2020년도 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는 2019년도 12월 말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수요가 굉장히 많았고 팔려고 하는 물건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매도자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그리고 좀 좋은 물건을 찾기가 어렵고 가격이 굉장히 비싼 시기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토지 시장은 사실은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9년 12월 말까지 굉장히 좋은 시장을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제주시는 검정색, 그다음에 연두 색깔이 서귀포시가 되겠고요. 파랑색은 제주도의 전체 평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 토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굉장히 비슷한 양상으로 이 가격에 대한 매도와 매수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 공급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시장이었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제주도 주택시장의 매매가격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토지보다 조금 더 빠른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100의 기준을 했을 때 100 이하로 우리가 지금 현재 지수가 아래로 떨어졌을 적에는 매매 물건이 굉장히 많았던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물건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매수자가 좋은 물건을 사고 싶으면 사고 그 다음에 가격도 결정하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이제 토지하고는 다르게 주택시장에서는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가격대로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제주시하고 어느 정도 평균점을 보였던 시기가 2011년도 중반 정도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2011년도 전까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좀 굉장히 다르게 움직였다. 그래서 제주시는 굉장히 우위에 있었고 서귀포시는 굉장히 거래 건수가 거의 많이 없었고 물건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비슷하게 가고는 있고 80%대의 지수를 계속적으로 보이다가 2015년 12월 달부터 매매 가격에 대한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물건이 거의 없어지는 시기가 2015년 12월 달이 되겠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에는 기존까지만 해도 80%대를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는 2014년도까지만 해도 주택의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좋은 물건들을 계속적으로 고를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갑자기 2015년 12월 달부터 주택의 공급량이 이제 없어지고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세의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가 바로 2015년 12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의 기점을 했던 게 물건이 별로 없고 수요자도 굉장히 많았던 시기가 바로 2017년 3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주도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까지 매매 물건도 많이 없지만
대한 매수하려고 하는 수요도 굉장히 많았던 시기가 2020년 3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주택에 대한 매수 심리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시기는 결론적으로 2015년 12월 달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토지와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토지 시장이 조금 더 일찍 움직였고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늦게 움직였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2019년 12월 달까지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매수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 거기에 대비해서 2020년도부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매수 심리가 위축하면서 물건이 나오는 시기로 다시 바뀌었다라고 하는 과거의 우리가 가격 지수를 통해서 제주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지와 주택에 대한 매수 심리가 갑자기 늘어났던 원인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토지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4년도부터 매수 심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였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1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수 심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매수 심리가 그때 폭발적으로 늘어났느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2003년부터 제주 6대 핵심 프로젝트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토지시장이 뭐 차근차근 점차적으로 거래 건수가 증가를 했고 2014년도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고 주택시장은 2015년 하반기부터 매수 심리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주의 6대 핵심 프로젝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는 바로 6가지가 되겠는데요. 특히나 서귀포시의 이러한 개발 행위가 집중적으로 많이 개발 행위가 됐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제주시에는 하나가 개발 행위가 됐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양형 주거단지가 서귀포시 예래동에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예래동의 그 주거형 휴양단지는 우리가 폭삭 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JDC가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외국 기업한테 맡겼지만 소송으로 인해서 그 사업 자체가 건설이 됐지만 사업 진행이 중간에 무산이 되면서 정말 폭삭 망해서 JDC가 여기에서 갖는 채무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서 이제 이익을 봤던 것이 바로 이 사업에서 마이너스 처리가 돼서 굉장히 마이너스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게 바로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었다. 근데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폭삭 망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교육도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2021년도까지 지금 현재 전체 사업의 3분의 2가 완성이 됐고 3분의 1은 아직 남아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 이 3분의 1의 사업이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화역사공원이 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 휴양관광 리조트 및 여러가지 박물관이라든지 우주해양 센터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복합 리조트 단지가 지금 현재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 현재 중국 자본들이 지금 투입이 되어 있는데 중국 자본이 지금 다시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여러가지 그런 악재 속에서 100%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사업이 반은 진행이 되고 있고 반은 적자를 면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업이 아직까지는 100% 다 끝난 사업은 아닌 거고 또 중국 자본들이 원활하게 유입이 되지 않아서 이 사업 자체가 아직까지는 흑자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관광 미향 같은 경우에는 관광 미향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관광 사업에 이게 투입이
시작이 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서귀포의 관광 미항이 어떻게 쓰이게 될지는 지금 현재 2030년 계획에 의해서 되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 사업으로서 실제 행위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반은 했지만 반은 지금 현재 실행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헬스케어 타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에 이제 그 중국의 녹지그룹이 이 헬스케어 타운을 이제 하기로 했지만, 영리병원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했지만 제주도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 의료센터로 지금 현재 넘어가서 의료관광 사업으로 이렇게 국내 사업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중국 녹지그룹이 우리나라 국내 이러한 의료기관에다가 이 사업을 인수인계함으로 인해서 의료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 정도부터는 본격화될 전망이라, 실제 처음 하고 조금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서귀포시 동흥동과 토평대 일대에 헬스케어 타운으로 앞으로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는 이 사업이 좀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의 주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 유일하게 위치한 제주첨단과학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1차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됐고요. 2차 사업 부지를 지금 현재 한참 공사 중에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을 이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이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2003년도부터 이렇게 했던 6대 핵심 사업들이 반은 진행이 되고 반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제주도의 2014년부터 지가 상승이 좀 핵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인구 증가가 또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동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2015년도에 제주도 동쪽에 제주 제2공항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주도 성산읍 신산리, 온평리, 난산리, 고성리 일대에 공사비 4조 1천억 원을 들여서 제주 제2공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제주 제2공항이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나 제주 제2공항은 발표만 났지 지금 현재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이 제주 제2공항은 2015년 10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 제2공항 발표로 인해서 제주도의 땅값과 주택 가격이 핵심적으로 상승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발 행위로서 제주도의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을 주도했던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주도 6대 프로젝트뿐만이 아니고 2015년도에 제주 제2공항 발표로 인해서 제주도의 인구 유입은 굉장히 큰 속도로 제주도가 인구가 유입이 됐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제주 순이동 인구 수는 제주도에 전입을 한 인구에서 전출을 한 인구를 뺀 나머지 순수하게 제주도로 이주한 순이동 인구 수만 집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20년도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2003년부터 2010년도까지는 사실은 제주도에 살고 있는 인구 수가 계속적으로 빠져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제주의 순이동 인구 수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근데 제주도의 순인구 이동이 늘어났던 시기는 본격적인 연한은 2011년도부터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시기는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가 제주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바로 2013년부터 2018년도였고요. 그 이후에 2019년부터 2020년도는 인구가 늘어나긴 했지만 지난 5년 동안 대비해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 인구 증감률이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의 순이동이 크게 증가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제주 6대 프로젝트의
인해서 제주도의 인구들이 이주 인구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났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러한 투자 이민제도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을 했던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201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순인구의 수가 급속도로 감소를 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지금 현재 인구의 증가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건 2020년도까지의 전체 제주 인구의 순이동 인구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한 15년 정도의 제주도의 토지와 주택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2021년도 올해는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토지 지가 지수를 한번 보게 되면 제가 100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죠.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 이하면 매도하려고 하는 물건들이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 이상이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5월달 전에는 공급 물량이 많았습니다. 근데 2021년도 5월달부터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더 늘어났고 매도 물량이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매도 대비해서 매수세가 지금 현재 우위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느리게 2021년도 9월 달까지는 매도 물량이 많았습니다. 매도 물량이 많았는데 2021년도 9월 달부터는 토지 지수가 100을 넘으면서 9월 달,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훨씬 더 우위 시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대비해서는 매수세가 지금 현재 굉장히 100지수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토지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주택시장에 대한 가격 매매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연두색이 서귀포시가 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지금 현재 100일 기점으로 해서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2021년도 6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매도의 심리와 매수 심리가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토지 시장보다 조금 더 일찍 찾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2021년도 6월 전까지는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매도 물량이 더 많았다. 근데 2021년도 6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는 매수 심리가 계속적으로 6월 달부터 7월, 8월, 9월, 10월 달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똑같이 100지수를 넘기고 있다. 그래서 매도 물량보다는 매수하려고 하는 수요가 훨씬 더 높게 지금 현재 6월 달부터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2021년도에 제주도와 주택시장의 동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순인구가 증가해서 이러한 양상들이 보이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인구의 순이동 인구는 2021년도 1월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차지했습니다. 제주도에 들어오는 사람들보다 제주도를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2월 달부터는 제주도에서 전출하는 사람보다 전입하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50명 정도 늘어났고요. 3월 달부터는 251명, 4월 달부터는 거의 450명, 5월 달도 431명, 6월 달에도 한 420명, 7월 달에는 480명, 2021년도에는 한 71명도 안 되는 한 60명 정도로 늘어났고요. 9월달, 10월달에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인구수가 계속적으로 순이동 인구가 1월달에는 감소한 양상을 보였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순이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로는 제주도가 6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주택 가격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우위 시장으로 가고 있고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도 시장은 그랬는데 그럼 앞으로 지금 현재 이러한 양상들이 주택가격 지수와 그 다음에 토지가격 지수가 내년에도 오를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사실은 알고 싶죠.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총 3가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주도의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대전제가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제주도는 섬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주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평가하는 대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2023년부터 환경자원 총량제가 본격화되고 2023년까지 계속적으로 이 법안이 확장이 되면서 2030년에는 결국에는 제주도의 토지 환경 총량제가 실시가 됩니다. 토지환경총량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발 가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해서 토지의 등급을 매김으로 인해서 토지 등급이 굉장히 높은 등급은 개발 행위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주도는 섬지역인 거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된 토지 내에서 개발 행위를 하고 개발 행위가 되는 이 면적 안에서 인구가 증가가 돼서 거기에 수급 동향에 맞춰서 제주 부동산 시장은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개발할 수 있는 이 한정된 토지 내에서 앞으로 얼마만큼 개발이 될 것이고 앞으로 얼마만큼 많은 인구가 들어올 것이냐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내년도에 제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10년 동안의 제주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어떨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환경총량제가 되겠습니다. 환경총량제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이 실행이 되고 2030년 안에 이 법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토지들이 등급이 매겨짐으로 인해서 지금은 우리가 개발 행위가 되지만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토지를 건축도 할 수 있지만 2023년에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50대 50으로 우리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개발이 가능한 토지만 우리가 집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또는 폭발적으로 집가 상승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사는 최근 2021년도 11월 28일 날 나온 기사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환경수도 10년간 6조를 투자해서 환경자원 총량제를 도입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가 2030년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환경자원 총량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확대되고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2023년부터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이 2030년까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내년도가 사실은 토지에 대한 개발 행위라든지 아니면 매도에 대한 마지막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전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오늘 날짜에 제주도의 앞으로 10년의 개발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도의회에 2030년까지의 제주도의 가장 큰 핵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임위원회를 오늘 날짜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이 앞으로 10년의 먹거리는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총 18가지의 핵심 사업을 제주도는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3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하면 제주도의 10년 미래를 우리가 한 번에 내다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이제
통과한 이 법은 10년 동안 18가지의 핵심 사업을 이룬다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022년부터 203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20조 4,165억 원을 들여서 총 18개의 핵심 사업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3가지 사업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주도의 전 지역, 그리고 앞서 우리가 제주도가 2003년부터 시작했던 이러한 개발 6대 프로젝트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봤을 때 사실 이 제주도가 30년, 10년을 계획하는 이러한 개발 행위들이 사실 반은 우리가 실행이 되고 반은 실행이 안 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전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 과거에도 그래왔기 때문에. 왜냐면 제주도는 섬지역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개발 행위에 대해서 제주도의 어떤 시민단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익 집단이라든지 다른 반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반은 되고 반은 안 된다. 사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이 10년의 계획들이 100% 다 된다. 사실 그러기가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8가지 핵심 사업들 중에 총 3가지는 제주도의 가장 큰 틀의 핵심 사업인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주축으로 인해서 나머지 부수적인 사업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사업 18가지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총 3가지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개발 행위를 이 지도만 머릿속에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두면 됩니다. 제주도는 거점 지역이 총 4군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공항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 시내권과 제주도의 현재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성산지역, 그리고 제주도의 서귀포의 핵심 지역인 서귀포 동지역, 그리고 서부권역, 지금 현재 대정의 영어교육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서부권, 이 총 4개 지역이 핵심 거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권은 기존 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중문과 그 다음에 서귀포의 구시가지를 다 합쳐서 서귀포 권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부권은 성산이 중심이 되겠고요. 서부권은 대정읍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주권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핵심 인프라 시설이 중심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의 핵심적인 개발행위 프로젝트는 제주의 물류센터가 핵심 지역이 되겠고요. 핵심 개발 행위로는 제주도의 핵심 교통수단인 트램이 앞으로 제주 시내권에 입지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주 시내권의 핵심 개발 프로젝트가 되고요. 제주의 동부권의 핵심은 제주 스마트 혁신도시가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제주 제2공항과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제주도의 핵심적인 경제축은 동부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들, 이 내용을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관광의 핵심 거점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해양 관광 인프라와 그 다음에 도심지 안에 그 해양의 그 힐링 센터, 그러니까 곶자왈지대라든지 제주도의 어떤 자연 문화 유산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곶자왈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의 어떤 해양과 그 다음에 제주도의 힐링 관광 센터를 할 수 있는 관광의 거점 지역이 바로 서귀포 권역이다. 그래서 중문관광단지를 비롯해서 바닷가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의 이제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러한 자연의 어떤 이러한 것들을 관광 인프라를 살려서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귀포의 핵심 개발 프로젝트가 되어 있고요. 서부권의 핵심은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과 그다음에 내국인들, 제주도에서 교육의 특성화, 특히나 이게 이제 뭐 어른 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어른들까지 정말 교육의 메카로서
서부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핵심 4개 권역의 핵심적인 프로젝트는 이미 벌써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이 4지역을 잇는 외곽순환도로가 지금 현재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외곽순환도로는 제주도와는 기본적으로 바닷가를 기점으로 해서 도로라든지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의 어떤 여러 가지 교통난이라든지 주택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난, 이 3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지금 현재 앞으로 10년 동안 추진할 것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3재난들을 중산간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외곽순환도로를 중산간도로로 계속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3재난들을 계속적으로 탈이주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권역을 잇는 교통의 핵심은 바로 중산간 외곽순환도로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4개 거점은 우리가 교통에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지도를 머릿속에 정말 세팅을 해서 집어 넣으셔야 제주도의 10년 미래가 우리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의 핵심적인 개발 프로젝트와 그리고 교통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중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3재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제주도의 핵심 교통의 어떤 방향이 중산간으로 바뀌고 있다. 이 2가지 부분들을 제주도의 10년 미래의 거의 써머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중산간도로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 바닷가에서부터 한라산의 그 중간 라인이 바로 중산간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보다는 높고 한라산보다는 낮은 제주도를 동그랗게 원형으로 도는 이 중산간 외곽순환도로를 제주도가 앞으로 2030년까지 가장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만들 핵심적인 교통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교통의 핵심이 모든 거점 지역들이 바로 이 외곽순환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4개에서 5개의 핵심 교통 지역이 앞으로 만들어질 예정이 되고요.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이런 지역들로 빠지는 이러한 지선과 간선들이 만들어질 예정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아셔야지만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엿볼 수가 있다. 그럼 내가 집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리고 내가 관광산업을 하려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어디에다가 카페라든지 관광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외곽순환도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마지막 3번째는 제주도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가장 핫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제주도의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전체 주택 거래 비중에 단독주택, 그다음에 연립주택, 그다음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전체 면적의 한 28% 정도밖에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주도가 단독주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사실 연립과 아파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재건축이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2016년도에 제주도 재건축 1호가 도남동에 있는 연립이 2016년도에 1호로서 제주도 재건축이 시작이 되었던 그런 단지였습니다. 2016년에 분양할 당시에 3.3제곱미터당 평당 1280만 원의 연립주택이 지금 현재 재건축이 되면서 1280만 원의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시작을 한 게 제 1호가 되어 있고요. 2호 재건축 아파트가 2017년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1,700에서 1,800만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따져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두 번째로 제주도 재건축이 2호 단지가 만들어졌던 게 해모루 루엔이라고 해가지고 노용
대성동에 위치한 그러한 국민연립주택이 55세대, 굉장히 적은 세대죠. 해머르 루엔이라고 해서 2017년도에 평당 1,70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제주도 재건축 시장이 2021년도에 정말 대단지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금 올해 시장이죠. 본격화되고 있는데 두 개 단지가 굉장히 크게 올해 집값과 땅값을 상승했던 그 주도적인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연동에 위치하고 있는 재원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재건축 지정 고시가 2021년도 11월 달에 이미 됐습니다.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연동의 핵심 노른자 땅에 위치하고 있게 되겠고요. 향후 지금 현재는 656세대인데 향후 이제 4세대가 늘어난 700세대로 2025년도에 입주를 할 예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도주공이라고 해서 이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공 아파트가 지금 현재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89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제주도가 재건축 시장이 정말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왔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30년 연한이 이제 도래하는 아파트들이 재건축 시장의 붐에 이렇게 바람을 타고 계속적으로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제 상승의 여력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러한 재건축들이 2021년도에 본격화됨으로 인해서 멸실주택이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주 수요들이 이주할 만한 새로운 신규 공급의 주택단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은 2025년도까지 계속적으로 고공행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토지시장과 주택시장을 우리가 알 것 같으면 총 3개의 내용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틀 안에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 총량제로 인해서 제주도 토지에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의 한정성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토지의 희소가치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섬지역의 특징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2030년까지의 제주도의 개발 행위가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 되겠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행위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집가 상승과 인구 증가가 예상이 되는 거고, 세 번째로 제주도의 특징은 재건축 붐이 지금 현재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2025년까지 고공행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주 주택 시장에 대한 가격 상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늘 해답까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들만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2022년도 제주도 땅값과 제주도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구독자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에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올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분들 고민하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내년에는 부자 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오늘 정말 유익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꾹꾹꾹 눌러주세요.